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후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교 의장님의 기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대 밀양시의회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 곁으로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소임을 다하고자 의정활동 열정을 다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에서는 지방의회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견제의 권한입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양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에서 보장하는 의회 기능을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고 매도해버린다면 지방의회는 더 나아가 지방자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시정 업무 보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대비 8.37%인 981억 8,300여만 원이 증액된 제2의 추가 경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하반기 계획은 적정한지, 또 행정사무감사에 시 제기된 정책 대안과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과 추가 경정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장마철 호우 및 각종 자연재난 대비해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방송하기 위해 찾아주신 한국 부인의 경남지부 밀양시 지회 박이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감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5회 밀양시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7일 조영도 의원의 5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력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서명의 건과 배신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배신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직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석희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사무정결 처리 규칙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밀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해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 회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손재란 의원, 배신교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란 의원 나오셔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함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경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재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케어러 혹은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999년생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비 부담으로 홀로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망케 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가족 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말합니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가족 간호와 간병은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키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의 고용 및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돌봄 역할 수행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및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 돌봄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 돌봄 청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가족 돌봄 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가족 돌봄 청년은 그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효자 또는 효녀로 호명되어 칭찬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에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복지 대상자와 달리 이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존재의 의식이 부족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행정복지체계로 연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하여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가족 돌봄 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든다면 치매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대처나 질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의료 관련 신체 돌봄에 대한 대처 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며 집안일이나 일상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어 생활 전반의 균형을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일상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지원하여야
비로소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돌봄 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입니다. 학령기에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과 학업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돌봄 활동을 인해 학교에 결석하는 빈도가 매우 높고 더 나아가 학습 능력 부진, 위생상태, 교우관계 등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어 발생되는 문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복지, 행정, 간병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통합적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비스 체계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학교나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고립되어 있는 사례를 발굴해야 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꾸준한 협력을 통한 지원으로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밀양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 청년을 하루빨리 지원하여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밀양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체계 마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재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신교 의원 나오셔서 시내권 어린이 놀이시설 신설을 제안함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밀양시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의료, 보육, 교육, 돌봄, 놀이 등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에 있는 동네 어린이 놀이터는 미끄럼틀, 흔들기구, 시소 등 고전적 시설을 서너 개 정도로 형태만 갖춘 상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지역 주민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놀세권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도시생활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놀세권이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동네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안전한 길로 이어지는 놀이 환경이 근거리 동네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밀양시는 마을숲 놀이터, 수산제 역사공원 어린이 놀이터, 사명대사 어린이 놀이터 등의 흥미롭고 색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여 오히려 시내 쪽의 아이들에게는 접근성이 낮습니다. 또한 주변 음식점, 카페, 푸드트럭 등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간편 먹거리 시설 및 휴식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장과 놀이시설 등 여러모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양 경구의 타 지자체는 시내 중심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가까이 밀집해 있으며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놀고 싶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놀이터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문이 나 많은 이용객들도 붐비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도 시내 중심에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갖춘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밀양 시내의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성도 하지 않은 채 비워둔 몇몇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놀이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 주도형으로 이용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콘텐츠들은 성인들이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 개선이 느리고 이해도가 부족하여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뛰어난 그런 요소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 맞는지와 같은 핵심적인 것을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춘천, 창원 등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와 학부모,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 어린이 디자인 상상학교와 어린이 감독관 등을 운영하여 놀이터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 주도형 어린이 모험 놀이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 주도형 어린이 모험 놀이터는 그물 놀이대, 워터 시소, 모래 데스크, 동굴놀이, 짚라인, 트램펄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시설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가가 배치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며 안전하고 흥미로운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간혹 밀양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냐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아이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에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흥미로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재란 의원, 배신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정 제1항 제245회 밀양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밀양시 임시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2항 회의록 소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선명 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순에 따라 배신교 의원, 손재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제245회 밀양시 임시회 회의록 선명 의원은 배신교 의원,
손재란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 각종 조례안 등과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밀양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권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동식 부시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시장으로 임명된 허동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부시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직 시민의 행복과 밀양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끈을 동여매고 달려온 민선 8기가 어느새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9년 저와 전 밀양시 공직자는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두 축으로 삼양식품 등 우량기업 유치, 나노소재 제품 안정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핵심밸리, 국립 밀양 등산학교 유치 등 밀양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45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동사항,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른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회복 지원, 그리고 밀양 발전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의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2억 원이 증액된 1조 2,711억 원으로 일반에게 1조 1,498억 원, 특별에게 1,213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25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82억 원, 순세계 임여금 106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9억 원, 지방세 및 세수입 14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노산업 발전과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산단 조성 용역을 위해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 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및 나노 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에 37억 원,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전환 사업과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생활 안정망 강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농업 가뭄 해소 및 하천 정비 등 재예방사업 56억 원, 지방 상수도 급수공사 등 107억 원, 유용교량 재가설 및 도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 사업에 2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관광 및 교육복지 사업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부지 매입 45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30억 원, 제64회 도민체전 준비금 10억 원, 영유아 교육료, 부모급여 등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업 기반 및 산립 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 정비 76억 원, 무안, 부북, 청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주거 지원 103억 원, 치어의 숲, 밀양 아리랑, 숲속 야영장 조성 등 산림 휴양 분야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내수 진작과 도시 인프라 보강, 시민 안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중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호 의원, 박진수 의원, 손재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밀양시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거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3명 중 찬성 의원이 찬성 13명으로 찬성 의원이 출석 의원 과반수이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에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웅 의원님. 신상 발언 신청합니다. 예, 허웅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밀양시의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허웅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 발언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신상 발언은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꼭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신상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부북면 외에 5개면의 청년의 단합대 행사 시 시장님의 축사 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시의회를 폄하하고 경시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의 행정행위에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등 막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매도하고 경시하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에라도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민선 8기 1주년 기자간담회 시 시장님께서 관광단지 MOU 체결 시 본 의원인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시의회가 변심을 했고 MOU 체결 당시의 그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MOU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박수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와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애초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밀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호텔, 리조트, 300실,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염원인 숙박형 관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최초의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을 그리라고 했더만 뱀꼬리만 그린 그런 관광단지로 전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은 애초 사업 시 30억 정도의 흑자가 나는 사업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공공시설 사업이 50억이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밀양 시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애시당초 이렇게 흑자가 나는 사업이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도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결과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개발 이익 438억 원을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밀양시에 기부하겠다고 업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178억 원, 콜핑사에서 260억 원, 438억 원을 밀양시에 기부 청합할 테니 공익사업으로 인정해달라고 공익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밀양시에서. 공익사업을 받고 난 이후에 콜핑사에서는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당초 평당에 50만 원대에 만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익사업 받고 난 이후에 180만 원의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핑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콜핑사에서 주려고 했던 260억 어디로 갔습니까?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딸내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도 10억, 20억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60억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사라진 260억 어디로 갔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업이다 보니 의회에서 점검을 한번 하자,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행기관에 어떤 이유,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야기도 없었는데도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의회에 찾아와서 반 공간을 넣도록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이라고 저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불법적인 골프장 회원권 판매도 애시당초 골프장을 시공할 SC홀딩스가 판매한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20% 지분이 있는 SPC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도록 밀양시가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는 약 1,300억이라는 그 건물 손에 쥐고도 아직 리조트조차도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은 밀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호텔, 리조트, 콘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가 호텔과 리조트는 없고 골프장만 생겼습니다. 골프장은 4월 1일부터 운영되어서 매달 10억 원이 넘는 수익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밀양시에 하는 사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자. 이런 와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가 시정을 발목을 잡는 등 이런 이야기를 시장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변질된 게 아니고 사업이 변질되고 축소되고 개인 사업자를 위한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정말 제 말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고발 제발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법정에 가서 모든 자료를 제쳐놓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단지와 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시민들을 모시다 놓고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누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은 거의 그 내용을 이제 파악 다 했습니다. 파악하고 나니까 정말 이럴 수 있냐? 그래서 한번 선거 후를 짚어보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더 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정산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 의원 모두도 관광단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밀양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발목 잡는다고 생각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주 기능입니다. 무조건 집행부서에서 하작한다고 따라가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겠죠. 없이 그냥 혼자서 집행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행정을 올바로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서없는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밀양시 임시회기 중 조례안 및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